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원래 화작 수업을 내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하자고. 제 이름은 김홍근이고,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저 교무실에서 국콩 찾아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또 첫 시간이니까 어쨌든 정규반 첫 시간이고, 지금 화작 수업을 내 수업을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을 굳이 안 펴셔도 돼요. 문제를 한 세트를 풀긴 풀 건데 어차피 PPT 있으니까 PPT를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오늘은 편하게 들으세요. 그리고 내 수업을 계속 들은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수업 시간에 맨날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목적의식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왜 하고 이 공부를 통해 뭘 얻을 건가, 이게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지 방향이 안 흔들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도 결과적으로는 이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화작 시간에 여러분들이 뭘 얻어가야 될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수업할지를 설명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될 건 얘죠. 화법과 장문에 대한 선택 이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본적으로 화법과 장문을 선택했으니까 이 자리에 있을 텐데, 까놓고 얘기하면 화법과 장문은 그냥 태생적으로 언어에 비해 불리하다. 화법과 장문을 선택한 이상 사실 이미 운동장은 기울어졌어요. 운동장은 기울어졌어. 첫 번째로는 표준 점수가 불리해요. 사실 선택 과목을 나눌 때 평가원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선택 과목 선택한 유불리 없게 하겠다. 사실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수능을 기준으로 단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언어의 평점이 높았고, 실제로 작년 수능 기준으로도 3점에서 5점 정도가 더 높아요. 동점자 기준으로. 근데 너네들 작년에 좀 아픈 기억이겠지만 원서 쓸 때 표준 점수 확인하셨죠? 표준 확인하셨죠? 그 표준 점수 확인하시고 대학별 등급컷 같은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표준 점수 5점? 이거 진짜 큽니다. 정말 크거든요. 근데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깎아먹고 들어가요. 화작을 선택하면. 동점자 기준으로는 그만큼을 덜 받으니까. 똑같은 점수여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시험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언어와 매체에 비해 불리하다.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얘보다 얘가 더 치명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었죠. 무슨 말이냐면 화작은 시험장에서 텍스트, 처음 보는 텍스트를 그 자리에서 처음 읽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무조건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언어는 매체야 걔네들도 읽고 풀어야 돼. 근데 문법은 공부만 확실히 되어 있으면 머리에서 꺼내기만 하면 돼요. 꺼내기만 하면 돼. 따라서 문법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화작보다 덜 걸릴 가능성이 존재해요. 물론 평가원도 이걸 의식했는지 최근에 언매 문법 파트의 유형이 시간을 많이 뺏는 유형으로 바뀌고 있긴 합니다. 바뀌고 있긴 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처음 보는 텍스트를 읽고 푸는 사람이랑 머릿속에서 개념을 꺼내서 푸는 사람이랑 당연히 후자가 시간이 덜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화작을 선택하든 언매를 선택하든 어차피 국어 시험 시간은 80분으로 동일한데 독서와 문학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언어와 매체에 비해 화법과 장문을 선택한 친구들이 적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화법과 장문을 선택하면 사실 언어와 매체에 비해 그냥 불리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거잖아. 그죠? 따라서 무조건 선택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언매가 하기 싫어서 화법과 장문을 선택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게 그냥 출발선상을 앞서서 시작할 수 있는데 그게 싫어서 화법과 장문을 선택했다? 그러면 재고해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유가 명확하면 화법과 장문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야?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까지, 그러니까 수능 전날까지 시간은 너네가 엄매에 비해 훨씬 많아. 그죠? 문법을 선택한 이상 걔네들은 문법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과장 조금 보태면 거의 탐구 하나라 그랬죠. 쉽게 얘기하면 엄매를 선택한 애들은 너네에 비해 탐구를 하나 더 해야 돼. 따라서 너네들은 그 탐구 하나를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온전히 재활용해야만 화작을 선택했을 때의 이유가 생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확보한 언어와 매체 대비 여유 시간, 걔를 어떻게 쓰느냐가 화법과 장문을 선택한 이유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절대로 허투루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통 언매가 싫어서 화작으로 온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언매 애들이 문법 공부할 때 나는 저게 싫어서 화작으로 왔지, 그러니까 지금 여유가 있지, 좀 쉬어야지, 이렇게 가는 애들이 많다고. 그럼 망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재투자하세요. 무조건 탐구가 됐든 수학이 됐든 영어가 됐든 아니면 국어라면 문학 독서가 됐든, 언매 애들이 문법 공부하는 시간을 너네들은 거기다 재투자해서 거기서 성적을 끌어올려야 돼. 어차피 대학은 전 과목으로 가는 거잖아. 그죠? 예체능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의 성적을 올리든 국어의 공통 영역에서 성적을 올리든 무조건 보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화작을 선택하는 이거예요. 아시겠죠? 요걸 일단 머릿속으로 박아두시고, 자, 그러면 화작을 선택했어요. 어떻게 공부할까? 이 이야기를 해야겠죠. 아까도 강조했지만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 학습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목적 설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공부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화법과 장문을 뭘 평가하느냐? 발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다음은 땡땡땡이다. 물으면 답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땡땡땡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담화 유형이나 장문 상황이나 초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담화 유형은 보통 최근을 기준으로는 대화나 발표, 강연, 얘네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장문 상황이나 초고 같은 경우에는 뭐 가나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거 있잖아. 그죠? 걔네들이 이제 보통 여기에 들어와. 그리고 이 담화 유형이나 장문 상황 초고를 우리는 읽어야 돼요. 사실 화법과 장문은 과목명을 생각해보면 말하기와 쓰기를 평가해야 되는 건데, 말하기와 쓰기, 정확히 얘기하면 말하고 듣는 거, 그 다음에 쓰는 거, 얘네들을 평가해야 되는 건데, 수능 상황에서 말하고 듣기, 옛날엔 듣기 평가가 있었어. 라떼는 있었거든요. 국어에도 듣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걸 평가하지 못하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글을 읽고 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글을 읽어야 돼요. 즉 얘는 뭐야? 독서야. 얘는 독서야. 반대로 얘기하면 독서를 잡으면 여기는 잡혀요 그냥. 왜? 독서보다 훨씬 쉽잖아. 그러니까 독서 지문을 읽는 족족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화작 지문은 당연히 이해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얘는 독서에서 올리면 돼. 얘는 독서에서 올리면 돼. 그럼 화작의 공부 목적, 학습 목적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로 간다. 화작에서는 얘의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문제 해결력이라는 건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방법이나 시간 내 풀이를 위해 어떻게 접근하는 게 효율적인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전략을 짜고 지문을 해체하면서 읽는 건데, 이 말인즉 우리가 지문을 읽는 목적, 다시 한번 더 목적이에요. 지문을 읽는 목적을 생각해보면 결국 그 지문에 할당되어 있는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지문을 읽는 거죠. 그러면 지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정보는 문제에서 묻는 정보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묻는 정보가 무엇인지는 문제를 보기 전에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을 어떻게 해체할지 결정한 다음 지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걔를 연습시킬 겁니다. 자, 그래서 화법과 장문의 궁극적 목적은 이해돼야 돼요. 빠르게, 정확하게, 실수 없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실수 없이야.
알겠죠? 솔직히 너네들이 화작에서 틀리는 거 대부분 실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실수라는 건 시험장에서는 몰라서 틀렸을 수 있어. 근데 시간을 무제한으로 두고 봤을 때도 틀릴 문제냐? 이걸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와 화작인데 이 문제는 진짜 나한테 10시간 주고 풀라고 해도 절대 못 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는 없다고. 독서는 있을 수 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실수 없이 풀어야 돼요. 사실 빠르게 정확하게 특히 빠르게 여기에 매몰되면 실수가 나오는 건데 왜 너네들이 빠르게 풀려고 해? 빠르게 풀려고 하는 궁극적 목적은 뭐야? 사실 성적이야. 그죠? 화법을 빠르게 풀려고 하는 건, 화작을 빠르게 풀려고 하는 건 여기서 확보한 시간을 문학이랑 독서에 쓰고 싶어서고요. 문학이랑 독서의 시간을 더 쓰고 싶은 건 문학과 독서에서 문제를 하나라도 더 맞춰서 성적을 잘 받기 위함이잖아. 근데 결국 궁극적 목적은 성적인데 빠르게 풀려다가 실수해서 틀리면 성적은 떨어집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이거는 부야, 부. 알겠죠? 빠르게 푸는 건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뭐예요? 실수 없이 다 맞아야 돼. 이게 최우선 목표다. 무슨 말이겠죠? 막말로 15분 안에 풀고 실수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보다 그냥 20분 걸려서 풀고 다 맞는 게 낫다 이 얘기예요. 알겠죠? 날릴 거면 독서를 날리세요. 솔직히 전체 문제를 통틀어서 정답을 맞힐 확률이 제일 높은 거 화작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먹고 가라고. 아시겠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빠르게 풀면서 실수 없이 푸는 걸 목표로 해야겠지만 중심이 되는 건 여기라는 걸 까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지문 이해를 전제한 독서의 효율적 풀이 방법을 동시에 훈련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실 우선반 때도 이야기했지만 화작 수업이 솔직히 애들도 힘들고 선생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솔직히 내가 그 정규반 때 화작을 맡게 될지 언매를 맡게 될지 잘 몰랐었는데 화작을 맡게 됐다. 선생님들끼리 조정해서 시간표 조정하다 보면 걸리는 거잖아. 그죠? 그럼 나도 화작을 맡게 됐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한숨부터 나와요. 아, 화작. 이렇게 된다고. 왜? 되게 힘들어, 수업이. 왜냐하면 애들이 동기부여가 잘 안 돼. 화작 수업을 잘 안 들으려고 해. 왜? 안 해도 다 맞을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은 그걸 끌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사실 되게 힘들어. 반대로 얘기하면 너네들이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걸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네들한테 이 화작 수업 시간을 적어도 1시간 투자하는 게 아깝지는 않게 수업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노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력의 방향이 뭐냐면 화작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화작 수업을 들으면서 배운 내용들이 독서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수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중에 하나가 결국 아까 이야기했던 문제의 효율적 접근 방법이 있죠. 그게 우리가 화작에서 써먹을 수 있는 이유는 지문이 다 이해되기 때문이죠. 독서랑 다르게 지문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실제로 지문을 해체하면서 접근해도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잖아.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독서 수준이 올라가서 독서를 화작처럼 읽을 수 있게 되면 화작처럼 독서도 풀립니다. 실제로. 여기서 쓰는 이 방법대로 독서도 실제로 풀려요. 나는 그렇게 푼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나보고 시간 내에 푸세요 하면 난 독서도 이렇게 다 찢어서 풀어요. 다 찢어서 풀어. 근데 독서 내 수업 듣는 애들 알겠지만 내가 독서 시간에 절대 그거 안 가르쳐줘요. 절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왜? 독해 능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 이걸 쓰는 게 의미가 없어. 반대로 얘기하면 문제의 효율적 접근 방법 연습은 화작이니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연습하라고요. 연습하고 독서 능력은, 그러니까 독해 능력은 독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혹은 여러분들 자습 시간에 점점 길러서 궁극적으로는 만날 수 있게 이 문제 접근 방법이랑 독해 능력, 독해 수준이 만나서 독서에서도 이 방법론을 어느 정도 써먹을 수 있게끔 만드는 걸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 이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따라해야 되는 건 아니야. 선생님 저는 저렇게 풀지 않아도 화작 다 맞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본인 방법대로 푸셔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들어는 두세요. 왜? 몰라서 못하는 거랑 알아도 안 하는 건 천지 차이야. 그러니까 이 방법론을 일단 알아는 둔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 수업 듣는 친구들 아시겠지만 나는 그냥 해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야. 그냥 이 방법 해. 이게 더 좋아. 나 따라해. 이렇게 나는 수업 안 해요. 나는 무조건 이유를 설명하려고 해요. 이렇게 접근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접근하면 너네들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납득되면 따라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화법과 장문도 당연히 여기에 속하는 개념어들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반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신탄공, 음직성, 통일성 뭐 이런 것들 우리 봤었잖아. 우선반 때. 걔네들 나올 때마다 그냥 바로 공부하고 치워버리세요. 어차피 개념이 많지도 않습니다. 공부해야 될 개념이 많지도 않으니까 내가 나올 때마다 설명해 줄 거야. 그럼 그때그때 그냥 바로 치워버리세요. 지금 정규반 때 처음 들어온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우선반 때 설명한 개념이라고 해서 지금 설명하지 않을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나랑 수업할 때 처음 나온 개념은 설명해 주겠다의 기준은 오늘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수업 시작이야.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 요 단어는 처음 나왔으니까 정리할게. 그 기준점이 오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규반 때 처음 들어온 친구들도 아니, 저 새끼 왜 자꾸 우선반 얘기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개념어들은 나올 때마다 다 정리해 줄 겁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그냥 바로 학습해 버리세요. 알겠죠?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어차피 얼마 안 되니까. 자, 그 다음 얘가 이제 국어 영역의 대전제입니다. 우선반 OT 때 들었던 애들 내가 이거 지겹게 얘기할 거라고 했는데 슬슬 지겨워지죠. 정말 내가 계속 얘기해. 이거 진짜 계속 얘기할 거거든. 앞으로도 진짜 1000번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머리에 박아놔. 알겠죠?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의 양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이건 그냥 국어 영역의 대전제야. 아시겠죠? 한 문장 읽고 선지 판단하는 거, 한 문단 읽고 선지 판단하는 거, 한 편의 글 읽고 선지 판단하는 거, 당연히 한 문장 읽고 판단하는 게 제일 쉽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의식적으로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첫 번째 세트입니다. 첫 번째 세트야. 그래서 이거를 교재 안 봐도 돼. 여기 다 있으니까. 얘를 보면서 내가 앞으로 설명할 방식이 이런 방식이야를 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교재 따라 안 봐도 되는 게 작년 수능이잖아. 수능? 아직 기억에 남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보면 기억날 거야. 뭐 어쨌든 자, 문제 먼저 읽고 문제를 통해 지문 어떻게 읽을지 결정할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문제를 훑어요. 자, 1번 위 발표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 그럼 얘는 일치불일치죠. 일치불일치 유형은 지문 읽어가기 직전에 선지를 읽어야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지문을 읽어가기 직전에 읽느냐? 일치불일치 유형이 너네들한테 요구하는 건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느냐. 근데 거기서 말하는 세부 정보를 우리가 모두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가장 기억에 오래 남을 때 지문으로 가기 위해서 얘네들을 지문 읽으러 가기 직전에 읽어야겠다고 일단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지 내가 머릿속에 가장 잘 남아있을 때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해당되는 내용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선지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일치불일치니까 지문을 읽어가기 직전에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자료죠. 자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일단 무슨 생각하면 돼요? 자료 나올 때 확인해야겠다 이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로. 그 다음 두 번째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량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그랬죠. 따라서 자료 나오는 부분 쭉 읽고 이 문제를 풀러오는 게 아니라 자료도 다 끊어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자료 1, 2, 3에 해당하는 걸 하나씩 다 끊어서 접근하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얘는 이제 독서랑도 연결이 됩니다. 독서랑도 연결됩니다. 자, 그림이 나왔죠. 그리고 제시한 자료니까 실제로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만 발표 상황에서는 얘네들이 지문에 붙어 있었어야 될 거예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 강연자도 이렇게 뭐 띄워놓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독서로 따지면 지문 속에 이 그림이 있는 상황이랑 유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도 그림, 그래프, 도표 이런 것들이 함께 지문에 제시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너네들이 명심해야 될 건 그림, 그래프, 도표 얘네들도 일종의 예시야. 일종의 예시야. 그리고 예시는 내가 중요하다고 했죠. 예시는 왜 중요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설명해야 될 만큼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다.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주는 거다. 그럼 이 두 개의 정보를 종합하면 예시는 반드시 이해해야 할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힌트가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시가 중요한 거야. 근데 그림, 그래프, 도표도 예시라고 그랬죠. 즉 그림, 그래프, 도표도 힌트다. 근데 보통 너네들은 지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딱 지문 풀러 처음 딱 들어갔는데 그래프 같은 거 있잖아. 아니면 이제 과학기술에 막 이상한 그림 있잖아. 이번 수능에도 왜 거기에 이상하게 생긴 그림 하나 있었잖아. 그죠? 그런 거 딱 보잖아요. 그 이미 보는 순간 겁부터 먹어. 보는 순간.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오히려 그게 있어서 더 쉬운 거야.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기출 분석할 때 그림이나 그래프 나와 있는 지문을 한번 그림을 아예 안 보면서 풀어보세요. 훨씬 어렵다. 그게 있으니까 훨씬 쉬운 거야. 따라서 쫄지 마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지문에 글로 나와 설명해주는 내용들 있죠. 설명해주는 내용. 그 내용을 그림이랑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야 돼. 글 따로 그림 따로 읽으면 예시로서의 효용이 없어. 우리 예시 읽을 때도 치환해가면서 앞에 나온 개념으로 치환해가면서 적용해야 된다고 내가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그림도 똑같아. 계속 글의 내용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하면서 확인해야 돼. 세 번째, 비교하면서 확인하면서 그림에는 안 나와 있는데 글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옮겨 적으세요. 알겠죠? 옮겨 적으면서 읽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그림, 그래프, 도표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요. 옮겨 적는 과정에서 당연히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 두 번째, 너네들 모의고사 많이 풀어서 알겠지만 그림, 그래프, 도표 나오잖아. 그거랑 관련된 문제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 그죠? 그러면 그 문제를 풀 때 글을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내가 그림에 없는 내용은 그림에 다 옮겨놨죠. 그러니까 이 그림만 보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옮겨 적어 두는 게 유리해. 알겠죠? 자, 그럼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 얘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자료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올 건데 그거를 그냥 글 따로 자료 따로 보지 말고 같이 보라고요. 자료 1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잖아? 그러면 바로 이 자료 1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 그리고 이 그림엔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설명하는 내용을 여기다가 옮겨 적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짓을 안 해도 화작이니까 이 문제는 맞히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왜 이걸 연습하라고 하는 거야? 독서는 글이 어려우니까 해보려고 해서 안 되는 애들 있잖아. 그죠? 그러면 화작은 그래도 글은 이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라는 얘기구나를 체감하기 좋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연습을 하시면 나는 지금 화작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만 독서도 함께 대비할 수 있게 되잖아. 그럼 이 시간의 효율성이 올라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실제로 이따가 그 내용도 좀 같이 볼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는 걸 고르래. 그럼 얘는 보기에 대한 일치부를 치죠. 보기에 대한 일치부를 치죠. 그러면 이건 그냥 바로 풉니다. 여기서. 알겠죠? 얘들아, 그럼 이것도 착각하면 안 돼.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냥 이런 유형만 나오면 바로 풀려고 하더라. 내가 얘를 바로 풀려고 하는 이유는 발문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발문이 보기에 나타난 반응에 대한 이해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보기에 대한 걸 확인하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바로 풀러 가는 거지. 그냥 박스 있다고 바로 풀려고 가면 안 된다. 알겠죠? 판단해야 돼. 자, 그 다음 또 얘기해요.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예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따라서 1, 2, 3 읽고 성적 확인하지 않는다. 1, 2, 3 다 끊어 읽는다. 다 끊어 읽는다. 자, 그래서 먼저 학생 1을 읽을 겁니다. 학생 1을 읽어요. 자,
백두대간의 고지대처럼 해발고도가 높은 풍월지에서도 북방계의 식물이 서식한다고 한 내용이 흥미로웠어. 친구한테 식물도감을 빌려서 북방계 식물을 확인해야지. 그리고 학생 1과 관련된 선지를 다 체크해. 1번 학생 1은 자신이 이해한 발표의 내용을 다른 사람이 이해한 내용과 비교한다. 있어 없어? 없죠? 날라가요. 그 다음 학생 1은 발표 내용의 일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얘는 모른다라고 해야 된다. 모른다라고 해야 된다. 이거는 여기서 바로 X를 그으면 안 돼요. 사실 생각해봐. 생각. 우리가 화작에서도 생각하기로 했죠. 생각해봐. 얘가 맞을 수도 있어요. 아직 우리 질문 안 읽었죠? 질문 안 읽었죠? 근데 얘가 맞을 수도 있어. 어떤 경우에? 이게 본문의 내용이랑 다르면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만약에 본문의 내용이랑 다른 말이잖아? 그러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맞을 수도 있다. 알겠죠? 따라서 여기서 바로 사실 얘 X를 치면 안 돼요. 여기 그냥 이거 세고 쳐야 돼. 아직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자, 다음 학생 2. 월드의 국내 소식지가 서너 곳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어. 그런데 월드의 해외 소식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는데 설명이 없어서 아쉬워. 자, 학생 2. 발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점검한다. 맞아 틀려? 없죠? 그 다음 역시 이것도 몰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서너 곳 얘가 적절한 사람 맞을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학생 2.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발표에서 다뤄지지 않았음을 아쉬워한다. 어디 있어? 아쉬워. 여기 있죠? 얘는 맞아요. 그죠? 그럼 이제 학생 3 보러 갈 건데 학생 3 보러 갈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학생 3과 관련된 내용을 읽을 때 어떤 내용을 체크해야 될지를 지금 미리 알고 들어갈 수 있죠. 이 선지를 읽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적어도 확인해야 돼. 아쉬움이 있는지는 확인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생각을 가지고 3을 봐요. 신문 기사를 보니 우리 지역의 산에도 풍월지가 있대. 우리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대한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 발표에서 들은 풍월지에 관한 설명이 도움이 되겠어. 아쉬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얘 일단 날라가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한번 확인하는 거죠.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유용성 측면에서 평가한다. 있어 없어? 어디에? 도움이 되겠어. 그죠? 맞아요. 정답 3번. 고르면 되죠? 그럼 일단 얘는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지문 가야 되잖아? 그럼 지문 가기 전에 뭐 본다고? 일치불일치 선지 체크한다. 일치불일치 선지 읽으면서 내가 지문을 읽을 때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될지 미리 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혀져 않은 거 이 선지들 쭉 읽어. 야, 졸리면 뒤에 애들은 꽉 차 있지만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서서 들어. 알겠죠? 가만히 졸지 말고. 알겠지? 내가 뭐 우선반때 내 수업 듣는데 알겠지만 조는 건 그럴 수 있다니까. 사람이니까 피곤해. 그리고 또 오전 수업이잖아. 거기다 화작이잖아. 그럼 너네들 졸 수 있어. 내가 그거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조는 걸 깨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려고 하면 그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내가 그래서 졸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뭔가 액션을 좀 취하세요. 알겠죠? 뭐 물 마시고 오시든 아니면 뭐 세수하고 오시든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나갔다 와도 돼. 그냥 나한테 손 들고 나갔다 오라고 하면 나갔다 와도 돼. 아니면 내가 막 설명하고 있잖아? 그냥 나가도 돼요. 내가 중간에 애들 나가도 신경 안 쓰잖아.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잠 깨려고 노력한다 이런 거 나는 기특하게 생각하지 방해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그냥 자리에 앉아서 뭐 딱 팔짱 끼고 책상에 기댄다든지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목을 꺾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그건 자려는 거잖아. 내가 그건 가만히 둘 수가 없어. 왜? 너네들은 여기 공부하러 왔잖아. 그죠? 나는 그 공부하려고 마음 먹고 온 애를 그냥 자기에 둘 수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졸고 있으면 깨려고 노력해. 이거 더더군다나 수능 기출이잖아. 그죠? 작년에 이 시험을 잘 봤더라면 지금 나한테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됐었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아픈 기억을 통해 앞으로 갈 길 잘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아시겠죠? 자, 다시 얘 쭉 읽어. 얘 쭉 읽어. 자, 1번 화제와 관련하여 핵심 용어의 개념을 설명한다. 개념 설명 체크해야겠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발표 내용 뒷받침한다. 견해 인용 체크해야겠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 3번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하며 발표를 시작한다. 자, 발표를 시작한다. 발표를 마무리한다. 이 내용은 화작 기준으로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왜? 첫 번째로는 시작 부분 혹은 마무리 부분만 봐도 적절성 판단할 수 있다. 확인해야 될 정보 양이 적어요. 두 번째로는 앞에 내용이 맞는다라고 하더라도 시작 부분 혹은 마무리 부분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적절하지 않은 선지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키워드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 일단 머리에 인식해 두시고 그럼 얘를 보자마자 바로 시작 부분을 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1분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PPT를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냐면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니네 눈에 보이는 걸 띄워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풀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시작하고 있다면 여기를 보는 거죠. 1분단. 안녕하세요. 지난 수업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조사하는 활동을 함께 했었는데요. 이미 끝났죠? 이미 끝났죠? 함께 했었어. 지난 수업 시간에. 이게 뭐야?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 환기죠? 여기 시작 부분이죠? 얘 일단 맞아요. 얘 일단 맞아요. 그죠? 자, 그 다음 4번 선지. 청중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며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자, 여기서 질문하고 얘도 체크하기 쉽죠? 왜냐면 얘는 내용 안 봐도 쭉 훑어 읽으면서 못 찾으면 돼. 물음표 쳐주면 되죠, 물음표. 물음표.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실수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다. 그래서 뭘 의식하셔야 되냐? 선지에서, 그렇지. 상호작용하고 있다가 만약에 진술이 있어요. 그러면 얘 진짜 무조건 확인해야 돼. 알겠지? 이게 아차하면 놓쳐, 아차하면 그냥 오케이 질문 물음표 보자마자 막 흥분해가지고 동그라미 친다고 그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상호작용 무조건 답변 있어야 돼. 그럼 눈으로 이렇게 쭉 훑었다 쳐요. 그러면 요런 게 보이잖아? 그죠? 그러면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질문했고 답변을 듣고 맞습니다. 상호작용도 하고 있죠? 그러면 오케이 얘도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 5번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청중에게 바라는 바를 언급하며 발표를 마무리한다. 역시 마찬가지죠. 마무리니까 이것도 중요 키워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제일 마지막 문제죠. 여기를 바로 보러 가요. 바로 보러 가면 지금까지 풍년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이해되셨나요? 답변을 듣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4번의 근거가 되겠지.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풍년지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바 언급 있죠. 그죠? 그럼 얘도 맞아요. 자, 그러면 아직 나 지문 본격적으로 안 읽었는데 일치구를 쳐서 벌써 3개 날라갔어. 그럼 우리 머릿속에 딱 뭐만 넣으면 돼? 개념 설명, 견해 인용. 이것만 딱 받고 들어가면 돼. 개념 설명, 견해 인용. 자, 얘 받고 그 다음 본문으로 들어가요. 1문단은 아까 시작 부분 여기에서 확인했으니까 2문단부터 읽기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2문단이. 풍날지는 여름철에 돌 사이에서 주위보다 찬 공기가 새어나와 국소적으로 저온 환경이 형성된 지역을 의미한다. 이거 뭐야? 개념이죠? 이해 맞죠? 1번 맞죠? 그럼 1번 답 나왔다. 그죠? 소거법은 다 지웠잖아. 그럼 이제 뭐만 남아? 자료만 남는다. 그러면 자료 나올 때까지는 정독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 아예 안 읽는 건 나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다. 알겠죠? 정독하지 않아도 되고 빠르게 읽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아예 안 읽는 건 나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아. 왜? 글의 흐름을 놓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간이 너무 없으면 스킵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빠르게라도 훑어 읽으세요. 아시겠죠? 어쨌든 자, 그래서 풍날지는 주로 액수가 있는 곳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료 제시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얘랑 같이 보기 시작하라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암벽에서 떨어져 나온 크고 작은 돌들이 그러면 이거 읽으면서 이런 거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겹겹이 쌓여 부채 모양으로 형성된 곳을 애추라고 합니다. 그럼 어디 말하는 거야? 여기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 그죠? 아, 요런 게 애추구나. 이렇게 적어놓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떤 애추에서는 내부로부터 찬 공기가 돌 사이로 나오기도 하는데 풍열지는 주로 이런 곳에 형성됩니다. 아, 찬바람이 나오는 애추에 주로 풍열지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내용이죠. 이 찬 공기 덕분에 저온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선지 확인합니다. 1번. 자료 1은 애추 내부로부터 찬 공기가 돌 사이로 흘러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기억에 활용했다. 나와 틀려. 틀린다. 알겠죠? 아니죠. 자, 이게 내가 말하는 제발 화작도 생각하자야. 알겠죠? 이게 생각보다 화작은 애들이 생각하는 걸 귀찮아요. 왜냐하면 안 해도 대부분 맞으니까. 잘 안 해도 맞으니까. 독서는 잘 안 그러는데 화작에서 유독 그래. 그래서 실제로 독서는 다 맞고 화작 틀리는 애도 있거든. 그런 애들은 실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냥 화작은 아무 생각 없이 접근해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맞아 보이는 걸 맞다고 해도 대부분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는 비단 화작뿐만 아니라 최근 독서나 문학도 마찬가지인데 평가원의 트렌드가 요즘 바뀌고 있죠. 선지 구성 방식이 바뀐다. 그게 뭐냐면 적절한 선지인데 그 선지에 쓰인 단어들은 지문에 없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의미를 비교해보면 결국 같은 말이에요. 반면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인데 그 선지에 사용된 단어들은 대부분 지문에 쓰인 단어들이에요. 근데 의미를 비교해보면 같은 의미가 아니야. 이런 방식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얘를 그냥 슥 읽으면 맞아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단어들은 여기에 다 쓰였거든. 그죠? 지금 찬 공기가 돌 사이로 흘러나온다. 찬 공기가 돌 사이로 나온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로 기억 제시했을 때 이 진술이 나왔으니 얘도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글자가 나왔다고 맞는 게 아니라니까.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의미를 생각해야 돼. 그럼 봐라. 내부로부터 찬 공기가 돌 사이로 흘러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설명은 뭐냐면 어떤 애초에서는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애초에서는 이런 게 발견되기도 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모습 자체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여주는 거죠. 이거 그냥 애초만 보여주면서 말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이 발표를 하고 있으면 이런 걸 애초라고 합니다. 어떤 애초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죠? 따라서 얘 적절하지 않다고. 조심해. 알겠죠? 조심해. 그러니까 이거는 화작에서도 조심해야 되고 독서에서도 조심해야 돼.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는 화작이니까 내 설명을 들으면 아차차 이런 실수를 해버렸구만. 이렇게 하고 너네들이 넘어갈 수 있겠지만 독서는 그냥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면 도대체 이게 왜 틀리지? 이해가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니 그냥 똑같은 말 같은데? 이런 착각을 하기 쉽다고. 그러니까 화작에서부터 일단 실수를 잡아버릇하라고요. 그래야지 독서에서도 내가 이해도가 올라갔을 때 같은 실수 안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2번. 자료 1은 암벽에서 떨어진 돌들이 부채 모양의 애초를 형성하는 과정. 이거 과정 단계별로 이야기했어? 안 했죠? 와우. 그러면 여기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니은. 이 자료를 보면 여름철의 풍열지의 평균 기온이 풍열지가 있는 행정구역의 평균 기온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대요. 사실 요 니은 자료 제시는 딱 요거밖에 없거든. 나머지는 딴 얘기야. 요것만 딱 끊고 가면 돼. 그냥 딱 끊고 비교하면서 봐야 돼. 이 말이 뭔지. 지금 풍열지의 평균 기온이 이 풍열지가 속해 있는 땡땡군 전체의 기온이랑 비교했을 때 낮다라는 걸 보여주죠. 아, 이런 거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선지 판단하러 갑니다. 그럼 자료 2는 풍열지가 속한 군의 평균 기온이 다른 군보다 낮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니은에 활용하였다가 그래요. 이것도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1번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스폰만 맞아 보이죠? 스폰 맞아 보이죠? 왜? 역시 평가원 요즘 함정을 잘 판다더니 행정구역이라는 단어를 군으로 바꿨군. 하지만 난 안 넘어가지. 이걸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이야기한 건 뭐야? 풍열지가 있는 행정구역과 풍열지의 평균기온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료를 봐도 똑같은 땡땡군이야. 그러니까 땡땡군에 풍열지가 있으면 이 땡땡군의 평균기온은 얼마큼인데 땡땡군에 있는 그 풍열지의 평균기온은 이만큼이야. 비교해보니까 풍열지가 낮아.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 선지의 내용은 뭐예요? 풍열지가 있는 군의 평균기온과 그렇지 않으니까 없는 군의 평균기온을 비교한다는 내용이잖아.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진술은 비슷해 보여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얘도 X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 자료 2는 북방계 식물 서식지와 희귀 식물 서식지 간의 평균 기온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니은을 활용하였다. 이런 건 아예 없죠. 이런 건 아예 없으니까 날라가고요. 그럼 정답은 그냥 5번이에요. 다 날렸으니까. 만약에 불안해. 그러면 디귿 부분만 가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남은 선지가 얘인데 풍열지에서 발견된 북방계 식물 중 산림청이 지정한 희귀 식물에 해당하는 식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디귿을 활용하였다. 이걸 확인하라는 건데 실제로 디귿 부분을 보면 이 자료는 풍열지에서 발견된 식물 중 목록으로 정리하고 산림청에서 지정한 희귀 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표시했다. 그래서 얘네들이 속하는 애들이구나, 지정한 애들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확실히 맞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요 세트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수업 시간에도 이런 방법론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내가 뭐 화자 지문을 요약해주고 해체해주고 이럴 수 없잖아.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못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않고. 그래서 처음에 OT 시작 파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화작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일주일에 1시간 정도를 수업을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게, 그러니까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게끔 최대한 화작 이외에 뭐 공부 측면이든 독서 측면이든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강의를 하려고 나도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1시간만큼은 화작 시간이지만 수업 시간에 집중해 주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너네들도 집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도 진짜 힘들어 화작. 내가 너네들을 어떻게 강제로 끌고 갈 방법이 사실 딱히 없어 화작은.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할 테니 너네들도 너네들 나름대로 노력해 주길 바라고 서로 으쌰으쌰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숙제도 그렇게 많이 내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냥 딱 그 정도만 하세요. 화작 공부를 뭐 일주일에 PK 한 두세 세트 이 정도 내줄 건데 나중에 숙제 양이 늘어나면 그냥 딱 그 정도만 해. 선생님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한가요? 사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만큼 내주는 건 아니고요. 지금 화작에 과한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화작은 그냥 딱 그 정도만 해두고 남은 시간을 그러니까 숙제를 조금 내주는 대신 그만큼 넉넉할 거 아니야. 그 시간을 수학, 문학독서, 영어, 탐구 여기에 투자하라고. 알겠죠? 왜? 너네들이 6월, 9월 넘어가면서 독서 실력이 성장하면 화작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화작 성적이 점점 오를 거야 일단 1차적으로. 그리고 그 상황에서 문제 접근 방법만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확인을 할 거죠. 그럼 이 방법론을 그냥 적용 정도 해보면서 연습해두고 나중에 실무 풀 때 어차피 너네들 화작 계속 돌릴 거잖아, 그죠? 감은 그때 유지해도 돼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도 모의고사도 계속 볼 거고 숙제도 아예 안 나가는 건 아니니까 감을 잃을 위험도 없어.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딱 감을 잃지 않을 정도만 해도 돼요. 초반엔 그 시간에 그러니까 화작을 더 많이 할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 공부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숙제는 우리가 오늘 어쨌든 화법을 봤으니까
다음 시간엔 장문이랑 통합을 한번 보죠. 그래서 페이지로 따지면 여기야. 57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장문 하나, 통합 하나 이렇게 해오시고, 얘도 열심히 해올 필요 없고요. 그냥 문제만 풀어오세요. 그냥 문제만 풀어오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어거지로 적용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너네들이 원래 푸는 방식대로 풀어와도 괜찮아. 그럼 다음 시간에 와서 내가 설명하는 거랑 비교해보면 되니까, 아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선생님이 저렇게 푸니까 이런 점이 다르네. 이걸 체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냥 딱 일주일 동안 요거 풀어보는 정도로만 하세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 아싸 개꿀 이거 숙제 개쩍다 이러고서 놀지 말고 그 여유 시간에 수학, 문학 독서, 탐구, 영어 하세요. 아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공칠 때까지 일단 교실에서